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월은 어떻게 펼쳐질까? 벌써 10월이 다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11월을 맞이하면서 11월에 있을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있었던 PC 발표, 어떻게 이건 진행이 되었는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9월에 0.5% 상승하여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PC란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오늘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만큼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일단은 불안 요인이 어느 정도는 사라졌으니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발표된 겁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그대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전달보다 좀 낮게, 그런데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5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싶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시장의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여기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때가 잭슨홀 미팅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이거 시장이 너무 김칫국을 마시는데 하면서 좀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그냥 푹 꺼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팍 함께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들어서면서 이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이러다가 올라가겠네, 계속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올라가려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연준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장이 좀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 좀 과감한 발언이라든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발표도 이런 부분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시장의 예상을 한번 보자면 이제 4일 남았는데 4일하고 15시간, 시장에서는 0.7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2.2%가. 그런데 여기 0.5%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만 해도 이게 10% 정도 대였는데 지금은 좀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부드럽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봐도 또 얼마 전에 발표된 CPI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꺾이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고용 시장도 지금 너무나 좋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릴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0.75를 예상하는 게 좀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0.75가 될 것 같은데, 나름 변수가 있다면 그 다음 주에 있을 이 중간선거가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정치권과 어떤 조율이 만약에 있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때려서 미스터 파월 이거 얘기가 다른데 좀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신호를 보낸다면 제롬 파월이 0.5%를 안 하더라도 0.75를 하면서 뭔가 좀 부드러운 멘트를 날려주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많이 꺾이는 모습이니까 보면서 대응합시다. 이 정도로만 해줘도 시장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좀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 잡히나 보네. 이게 그냥 대통령이 훌륭해서 이렇게 이거 어려운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나 보네.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 때문에 지금 이 0.5%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12월 달에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달은 0.75라고 하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0.75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12월은 어떻게 될까? 12월은 0.75 한 번 더, 이게
굉장히 주류적인 의견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뒤집혔어요. 0.75 한 번 더. 이게 43%고 12월에 가면 0.5%를 하지 않을까? 이게 48.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높다. 그리고 0.25 아니면 0.5 한 다음에 0.5 이걸 예상하는 사람들이 8.4가 생기고 있고 약간은 김칫국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0.75가 갑자기 또 많아진다면 그만큼 시장에 가격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11월에 있을 여러 경제 지표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11월부터 있을 금리와 관련된 주요 일정입니다. 11월 2일 FOMC 미팅 후에 금리를 발표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그런데 아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부터 11월 2일까지는 딱히 이제 변수가 없습니다. 주요 지표 벌써 발표됐고 다.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 연준의 멤버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면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겠죠. 예상하기로는 조금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너무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극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11월 2일에는 아까 예상한 대로 0.75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금리,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 금리가 바로 여기 12월 14일 이때 금리를 발표하는데 11월 2일에서 12월 14일이면 한 달하고 열흘 정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40일 정도 안에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 발표를 2번이나 하고 CPI 물가지수를 2번이나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중간 선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은 좀 파란만장한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때부터 12월 이때까지 이 사이 이 40일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발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막 요동을 칠 듯 보이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날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11월 2일 금리 발표, 미국 시간입니다. 이건 11월 4일은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 발표, 그리고 11월 8일 중간선거죠. 11월 14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요. 12월 2일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를 발표합니다. 한 번 더. 그리고 12월 12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이틀 후에 12월 14일 이때 FOMC 미팅 후에 금리 발표를 합니다. 올해 마지막 금리를 결정짓는 그런 금리 발표. 아주 중요하겠다. 하지만 이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되어져야 할 일이 되어지겠고 시장에는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인의 가격을 결정짓는 게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만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지표들, 유럽,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의 이 경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정학적 위기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다만 미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죠. 그리고 주식시장만 해도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응원의 글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 제가 받은 이메일에서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불신의 비관론 이런 주제로 글을 보내주셨는데 현재의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은 불신의 비관론이라는 게 팽배해 있다. 캠피셔가 말했습니다. 캠피셔가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이 글을 보내주신 분께서 우리 코인 투자자들에 맞게 조금 정리를 해서 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불신의 비관론은 폭락이 사람들의 심리를 꺾어 놓은 후에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온통 부정적 요인에만 집착하고
좋은 소식은 모두 무시하며 좋은 일도 곧 나빠질 것이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종국에는 재앙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놀라운 호재가 되고 시장 회복의 연료가 된다. 자, 계속해서 불신의 비관론은 사람들에게 매도를 부추기거나 시장 상승의 명확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든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시장은 언제나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도 결코 말라붙어 사라진 적은 없다. 요 마지막 말은 조선일보 초회규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내주신 예쁜 과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항상 위기에서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입니다. 공포에 휩싸여 절망하는 대신 옥과 돌을 가리고 차분하게 때가 오기를 기다릴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6년차 코인 투자자이신데요. 내공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투자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이 좋은 글들 보내주신 예쁜 과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11월 달 일정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이제는 드디어 때가 오는 건가? 제가 온체인 지표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너무나 그동안 조용했습니다. 거의 3달을 횡보만 했는데 여러 가지 이 힘이 이렇게 응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빵 하고 어디론가 폭발을 해야 되는데 부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